당신의 꿈과 직업은 안녕하십니까? 미리 만나보는 생생한 직업의 세계. 길을 찾는 여러분에게 그 해답을 드립니다. 랭킹쇼 자, 위클리! 취업 준비로 정말 일 쉴 틈 없는 대학생들, 그나마 한 템포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이 이 대학생들의 특권이죠. 청춘의 특권, 바로 이 여름방학인데요. 저도 대학 시절 여름방학 때 대천해수욕장 놀러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아 씨, 그래서 자꾸 우리가 노인네라는 소리를 듣는 왜요? 거예요. 왜냐면요, 요즘 학생들은요, 방학이라고 놀 시간 없습니다. 스피드 네. 해야 되고요, 또 아르바이트, 생활비, 학비 벌어야 되니까. 아이고, 바쁩니다. 바빠요. 네. 사실 근데 저도 이 대학교 다닐 때 좀 많은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네. 이것저것 아르바이트를 참 많이 해보고 싶었지만 사실 저는 커피숍에서 한 달 정도 아르바이트를 해봤던 경험밖에 없는데 그렇게 잠깐 했는데도 굉장히 피곤하고 또 수익은 많지 않고 방학이 끝나니까 굉장히 허무하더라고요. 저는 방학 되면 한 아르바이트 기본적으로 5개는 한 것 같은데요. 네. 요즘 학생들은 그렇게 안 한다고 합니다. 내 미래의 일과 관련된 아르바이트를 선택하거나 네. 또 시간은 조금 쓰면서도 좀 넉넉히 받을 수 있는 그 꿀알바를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똑똑합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여름 특집으로요. 이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에 관한 흥미있는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랭킹쇼 자, 위클리! 여름방학에 아르바이트할 의향이 있다는 대학생 64%, 취업 준비하랴 아르바이트 하랴 여름방학이 더 바쁜 대학생들. 그래서 준비했다, 청춘의 땀, 대학생 아르바이트 꿀팁 대공개. 대학생 여름방학 최고의 아르바이트 베스트 5. 네, 오늘도 한서희 또 안성은 학생 나와주셨고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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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취업 컨설턴트 박우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역 컨설턴트 박우식입니다. 네, 직장인들에게 방학 참 로망이기도 한 얘긴데요. 여행도 가고 싶고 또 못 봤던 책도 읽고 싶고. 근데 우리 서희 씨나 또 성은 씨는 그런 방학 준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는 8월 말에 지금 여행 계획이 있어요. 비행기 티켓을 끊어놨어요. 어디 가려고요? 말레이시아랑 싱가포르를 갈 계획인데 며칠 동안 갔는데요? 일주일 동안 가요. 너무 관심을 네, 보이시네. 부러워서 그런 거죠? 전 너무 부러워가지고. 가는 생각이 지난 방송인가 어제 또 영국도 갔다. 그러니까요. 아유, 근데 저는 그 여행을 위해서 이제 7월 달 동안 빡세게 아르바이트도 하고 혼자 그럴 가는 예정이에요. 거예요? 친구랑 같이 가요. 아, 진짜 부럽네요. 혹시 남자친구? 아니요. 죄송합니다. 네, 성은 씨는요? 저는 학기 중에 가족들이랑 시간을 많이 못 보냈어서 이번에는 할머니 댁도 다녀오고 가족들이랑 가족 여행을 가고 싶어요. 사실 뭐 방학이 길다면 좀 긴 시간일 수 있는데 방학만큼은 좀 쉬면서 재충전을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 분 예전 대학 시절에 방학 동안 어떤 일들 하셨어요? 저는 방학 때면 항상 아르바이트를 기본적으로 과외 하나 했죠. 그리고 새벽에 네. 좀 짭짤하다고 해서 세차 알바를 또 몇 년 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손을 깨끗이 씻고 또 네. 패스트푸드 그때 당시에 참새방학관에서 일을 했죠. 또 그리고 압구정동의 카페 무슨 또 몽클라 브랜드에서 또 아르바이트 거의 아르바이트 왜냐면 집이 좀 네. 가난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요즘 학생들의 마음 좀 이해는 합니다. 네, 그렇네요. 방학 생활은 좀 요즘 학생들처럼 하신 것 같은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방학 때 많이 놀았던 것 같아요. 뭐 하고 놀았었는데? 주로 이제 뭐 놀았었는데요? 친구들이랑 이제 그 국내 여행 많이 갔었던 것 같고 네. 당구 많이 쳤었던 것 같고 뭐 특별히 이제 네. 공부하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고요. 우리보다 집이 좀 넉넉한 것 같아요. 저쪽에서 아르바이트 많이 하고 나는 집에 놀것 같은데 나는 아르바이트 하고. 네. 그런데 사실 뭐 요즘 아이들 같은 학생들 같은 방학을 보내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요즘 대학생들 방학이라고 마음 편히 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가 사실 필수가 돼버린 건데요. 대학생들한테 여름방학 동안에 아르바이트를 할 계획이 있냐라고 묻는 질문에 64%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취업포털 커리어에서 대학생 구직자 828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선호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차트를 또 만들어 봤는데요. 어떤 답변들이 있을까요? 저는 카페가 있을 것 같아요. 커피숍 네. 아르바이트? 네, 더운 네. 날에 좀 시원한 곳에서 일할 수 있고 또 일이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 카페가 아마 있지 않을까요? 네, 요즘 또 커피숍이 많이 생겨서 그렇죠. 충분히 또 일자리도 많을 것 같은데 성은 씨는요? 저는 역시 여름방학엔 시원한 곳을 사는 게 좋으니까 관공서나 이런 데가 어떨까 싶어요. 관공서 좀 편하면서 네. 뭔가 좀 도움이 되는 좀 네. 그 안정적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관공서의 전기 절약 때문에요. 온도를 옛날처럼 시원하지 않고 은행을 가세요. 차라리 은행 알바를 하세요. 네, 여러 가지 답변들 좀 해주셨는데 자 5위 어떤 게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 먼저 보겠습니다. 짜잔. 놀이공원 놀이공원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재미와 월급,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아르바이트가 있다? 대학생이면 한 번쯤 꿈꿔본다는 놀이공원 아르바이트. 면접부터 교육까지 채용 규진이 꽤나 까다롭다는데
놀이공원 아르바이트의 매력은 무엇일까? 놀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시적으로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고 있거든요. 이제 다른 데보다 이제 시급이 최저 시급이 우리나라 지금 현재 6,030원인데 이 놀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하는 일에 따라서 6,300원에서 7,900원까지 최저 시급보다 좀 높게 주기 네.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 그런 이제 아르바이트라고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이제 면접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 이제 어떤 상황을 주고 그 상황을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네. 대응을 하는지를 이제 보는 그런 면접 질문이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키가 뭐 120cm가 이상이 돼야만이 탈 수 있는 그런 놀이기구에 100cm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타려고 하면 그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라는 구체적인 상황을 주는 질문들을 많이 이제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특히나 이제 나중에 이제 뭐 항공이나 호텔 이런 서비스 업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놀이공원 아르바이트도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이제 하는 일들이 뭐 티켓팅이나 뭐 발권, 주차장 관리, 고객 응대, 뭐 청소, 뭐 여러 가지가 다 고객 접점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일들이기 때문에 네. 서비스업을 쪽에 진출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아르바이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아르바이트 하면요, 제 앞에서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첫 했던 아르바이트가 롯데월드 그 문속관 있잖아요. 거기에서 근데 한복을 입어야 됐어요. 그리고 고무신 신고 그릇이 또 전통항시니까 대부분 2-3kg가 되는 두꺼운 그릇이었는데 근데 또 듣고 보니까요. 아까 서비스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손님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드시겠습니까? 막걸리 하나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거든요. 그게 뭐냐? 지금 그 서비스업의 정신을 사실은 그때 배운 게 아니라는가 생각이 드는 게 그래서 자기 업무와 좀 관련성 있는 것도 서비스업 원하잖아요. 네. 뭐 외항사나 네. 교사나 그러면 혹시 그쵸. 두 분은 좀 어떻게 놀이기구 아르바이트 좀 괜찮으세요? 네, 실제로 제 주변에 지금 하고 있는 친구가 한 2명 정도 있는데 놀이공원에서? 네, 근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출퇴근이 아니라 아예 기숙식으로 들어가서 한두 달 일을 하고 나오는 식의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숙식이 제공이 되고 또 또래 친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또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하면서 그 안에서 되게 재밌게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번쯤 해보고 싶은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이제 서희 씨 같은 경우에는 약간 또 서비스 쪽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키가 100뭐 1m 안 되는데 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할 생각이세요? 한번 지금 바로 생각을 해봤는데 네. 아마 저였다면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뭐 어머니 이 놀이기구가 120cm 이상의 신체에 맞게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보다 작은 아이에게는 너무 위험할 수 있다고 좀 위험성을 많이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네. 불안해서 안 태우지 않을까요? 부모가? 협박을 하는군요. 네, 친절한 협박이죠. 나중에 근데 서비스업 관련한 회사들이 면접 볼 때 지금과 같은 질문도 사실 많이 해요. 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제 경험해 본다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이제 그렇네요. 똑같은 입장에서도 만약에 내가 심사관이라면 이런 대답을 좀 원할 것 같아요. 어머니 너무 소중한 아이인데요. 사실은 제가 태워주고 싶은데 아이가 다칠까 봐 걱정인데 아이가 다치면 제 마음도 아프고 어머니 마음도 아플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뭔가 협박도 좋은데 좀 부드러운 협박으로. 네. 사랑하는데 명품을 굳이 안 사주고 핀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네. 좋은데요? 그런 스킬은 좀 연인 사이에서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옛날에 많이 해봤어요. 네, 성은 씨는요? 거기 가면 되게 재밌게 일을 하더라고요. 가면 항상 하는 일이 막 이렇게 출발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해보고 싶어서 하고 싶어요. 이런 거 괜찮은데요? 출발! 뭐, 들어가세요. 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뭐 이런 것들. 너무 잘 봤는데요. 지금이라도 한번 가볼까요, 제가? 그런데 이런 놀이공원 아르바이트 대부분 이 기업에서, 대기업에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식사 제공이라던가 뭐 아까 얘기한 숙식 제공 그리고 근무 시간 칼같이 지키고 또 근무 외의 수당까지도 아주 따박따박 잘 챙겨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놀이공원 알바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취업 포털 커리어에서 대학생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1위가요, 36%로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고요. 다음으로는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경력을 쌓기 위해서, 그리고 자격증 등 스펙을 쌓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 했던 아르바이트 중에서 좀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저는 지금 2014년도부터 지금 횟수로 3년째 국립극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제가 서비스 직종을 꿈꾸다 보니까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뭐 연령대별로 손님들을 어떻게 응대를 해야 하는지, 뭐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컴플레인과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컴플레인에는 어떻게 응대를 해야 하는지 이런 현장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지금 배우면서 알바를 하고 있어요. 네, 권영찬 씨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세차 알바가 있었는데 그 반포 아파트에서 세차 알바를 네. 했는데 하루에 딱
6시에 가서 10시까지 4시간만 하면은 그때 당시에 월 한 25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월 25만 원이요? 문제는 겨울이에요, 겨울. 월 25만 원인데 겨울인데 중요한 거는 그때도 한 10년 만에 추위가 찾아왔다는데 한파에.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설악산이나 이렇게 에베레스트 타는 것처럼 이렇게 눈썹이 이렇게 끼어요. 결론은 제가 그때 하도 화가 나갖고 저한테 못되게 군 주주들이 많아갖고 네. 아, 학생 좀 제대로 닦아 그래갖고 내가 나중에 꼭 돈 벌면 이 동네 아파트를 산다. 그래서 아파트를 그 동네에 산 거예요. 어떤 인간들이 사는지 결국 본인 자랑을 아니, 왜냐면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은 본인이 그 아르바이트 하면서 목표를 세우면은 네. 언젠가 거기에 근접한다는 제가 꿈을 드리는 거죠. 네, 그렇네요.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기억 남는 아르바이트가 뭐냐면 네. 이제 과일 도매상에서 과일을 이제 좀 박스채 사가지고 예. 그걸 이제 요고 앞에서 팔았어요. 여고 예, 앞에서요? 여자 고등학교 이제 왜냐면 남고 앞에서 팔면 잘 안 살 것 같아가지고 막 이제 묶음으로 이렇게 파는데 아 정말 안 팔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결국은 그 이제 남는 그 재고를 아는 지인들 이제 친구 집 어머니한테 찾아가서 이제 팔고 해서 결국 다 소진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도 저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만약 이제 네. 그 아르바이트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뭐 기존에 요즘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많이 없다는 얘기들 많이 하는데 자기가 네. 이렇게 뭐 물건을 받아와서 팔아보는 이런 것도 뭐 괜찮지 않나라는 저는 좀 생각입니다. 마케팅용으로 조언을 해야 된다면요. 그때 우리 박 대표님은 요거 앞에서 팔면 안 됐었어요. 왜냐면은 요거 앞에서 팔기 위해서는 죄송한데 비주얼이 좀 배우 같아야 되는데 왜냐면 우리 오빠랑 똑같이 생긴 오빠가 좀 팔고 있으면은 그때는 뭐냐? 네네. 오히려 주부 대학이나 아니면 어르신들이 있는 경로당 앞에서 팔면 또 왜냐면 우리 손자 갖고 아들 같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어머니들한테 다 팔았어요 제가 결국은. 네. 네, 그리고 그 경험들이 나중에 굉장히 큰 도움이 많이 돼요. 제가 네. 사는데도.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지금 지도하는 여러 가지 이제 학생들한테도 특별히 이제 아르바이트 할 게 없으면 그런 아르바이트도 해봐라. 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경험들이 어쨌든 나중엔 다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대학생 여름방학 최고의 아르바이트 4위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사이 하겠습니다. 요것도 궁금한데요. 짜잔. 오! 워터파크 아르바이트. 햇볕 쨍쨍한 여름방학에 일하느라 몸도 마음도 지치는 대학생들. 여름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열정을 느끼며 일하고 싶다면 바캉스 아르바이트의 대표주자 워터파크 아르바이트. 여름방학 단기 아르바이트를 찾는 대학생들 취향 저격. 워터파크에서 하는 일은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은 이제 그 수상 안전 요원이죠. 이제 네. 수상 안전 요원이 가장 대표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식음료나 서빙 하시는 분, 그다음에 락커나 사우나 관리하시는 분들 이런 이제 직무들은 대체로 이제 아르바이트생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업무를 이제 맡기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네.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아르바이트 구할 때 좀 네. 어떤 사이트를 참고하면 좋을지 꼭 알아야 될 꿀팁이 있을 것 네, 같아요. 그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요즘 이제 그 대학생들이 보는 사이트가 이제 알바몬이나 알바천국 네. 이런 데 많이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공서 아르바이트 생각하시는 분들은 해당 이제 그 지자체 홈페이지, 채용 홈페이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많은 학생들이 좀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학교 채용 홈페이지에서도 이제 아르바이트 구인 공고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네. 그런 것도 좀 챙겨 보시면은 좋은 아르바이트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월별로 보면 이제 좀 아르바이트도 이제 그 좀 선호되는 아르바이트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월이나 9월 같은 경우에는 추석이나 설에 좀 끼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백화점이나 유통업체 아르바이트 자리들이 좀 많이 네. 생기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7월 달이나 10월 달은 이제 시즌 아르바이트죠. 이제 7월 달은 이제 뭐 해수욕장이나 워터파크, 10월 달은 이제 스키장 이런 쪽에 이제 아르바이트 자리들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아르바이트도 시대에 따라서 좀 많이 변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제가 아르바이트를 좀 하지 않았을 때 선배를 보면 한참 예식장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예식장 아르바이트가 좀 붐이었다고 하는데 시급이 그 당시 한 3만 원 정도로 셌었고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예식장에서 뭐 지금은 다 뷔페로 해결이 되지만 뭐 육개장이나 갈비탕 등을 그렇죠. 먹었기 네. 때문에 그 서빙 알바를 하는데 그 음식들이 다 뚝배기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무거워서 하루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 다음날 사장님 전화를 받지 않고 나가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사실 이 돈을 많이 주는 데는 또 그만큼 힘이 들기 때문에 이유가 다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알바생들 아무래도 이 직장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쉽게 그만둘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꼭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학생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저도 이제 기업에 있으면서 사무 보조 같은 경우는 아르바이트를 채용해가지고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꼭 3개월 정도는 꼭 너가 일을 해줘야 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업무를 시작했는데 좀 힘드니까 중간에 그만두려고 하는 네. 친구들이 꼭 생겨요. 그러면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 친구한테도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뭐 어디 가서 얘기하기도 조금 이제 애매한 그런 경력이 될 뿐만 아니라 네. 그 친구가 그렇게 함으로써 그 친구 출신 학교에 대한 후배들에 대한 인식도 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후배들의 어떤 일자리도 영향을 받는다는 어떤 그런 좀 책임감을 좀 가져줄 필요가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네. 이제 학생 신분에서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애초에 시작했을 때 자기가 책임졌었던 어떤 기간이라든가 그런 약속들은 본인이 좀 지켰을 때 나중에 본인이 구직을 실제로 직업을 구할 때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걸 좀 기억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저는 웬만한 아르바이트에서는 정말 너 최고다. 네. 잘한다. 엄지를 척 들어줬는데 제가 도망가는 아르바이트가 하나 있어요. 네. 뭐냐면요. 바로 막걸리 공장에서 아르바이트 했는데 새벽 6시에 가서요. 오전 11시까지만 일하면요. 당시에 제가 88년도니까 50만 원을 줬어요. 학생 월급은 생각도 할 수 없는데 처음에는 캬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런데 하루에 쌀이 2,000포가 옵니다. 그리고 이 스튜디오만한 용광로에 밥집인데 가서 밥을 지면요. 거기 장화를 신고 들어가서 그 뜨거운 기름 말고 밥을 퍼내야 됩니다. 제가 결국은 2달이라고 결국은 도망가 버렸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2달이나 하셨네요. 그러니까 자기 업종에 처음에는 버텼죠. 이거 네. 창피한 거 했는데 버틸 수가 없는 게 허리가 아파서 못 하겠더라고요. 네.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어려운 일도 어려운 일인데 또 근속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건요. 급여보다는 사장님 나빠요. 막말을 하면서요. 무시한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저기 뭐 아르바이트 떼이는 경우도 있고 돈을 또 못 받는 경우도 우리 있잖아요.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간간히 나오는데 또 성추행하는 사장도 있습니다. 정말 사장님 나빠요. 그런데 혹시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좀 이런 거 뭐 월급을 못 받았다 뭐 그런 경우 있으세요 혹시? 저는 한 번 있는 게 고3 때 수능 끝나고 이제 고깃집에서 잠깐 일을 했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일 끝나고 이제 들어온 월급을 보니까 제가 계산한 돈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네. 아니라고 그 금액이 맞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바쁘면은 한두 시간 정도 더 하다 가라고 하셨었는데 그 초과 근무 수당이 들어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 그냥 도와준 거 아니었냐고 이제 와서 그걸 달라 그러면 어떡하냐고 하면서 저한테 되려 화를 내셨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못 받았던 경험이 있어요. 억울한데요. 갑자기 화가 막 나죠. 민감해요, 사실. 그런 네. 경험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저 좀 있어요. 네. 네, 성은 씨는요? 저의 경우에는 없었는데 제 친한 언니가 카페에서 일을 했었는데 사장님이 자꾸 일을 알려준다면서 이렇게 어깨를 만지질 않나 새벽에 자냐고 뭐하냐고 술 마시러 나오라고 이런 개인적인 문자를 보내지 않나 이런 문제가 있었어서 금방 일을 관뒀다고 하더라고요. 잘 그만뒀는데요.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천국과 또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올해 1분기에 등록된 채용 공고 25만 건을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2016년 1분기 서울 지역 아르바이트 노동 실태를 발표를 했습니다. 채용 공고는요. 강남구, 서초구, 또 송파구 순으로 많았고 업종별로 보면 음식점 채용 공고가 4만 2천여 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이 편의점, 호프, 패스트푸드, 커피 전문점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아르바이트 평균 시급이 6,687원, 그리고 법정 최저임금 6,030원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시급이 높은 직종도 발표를 했는데 시급이 높은 직종,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했던 알바 중엔 시급이 제일 높았던 곳이 키즈 카페였거든요. 아무래도 아이들한테 치이고 어머님들한테도 치이고 이러다 보니까 시급이 제일 높았던 게 아닐까. 왠지 키즈 카페는 좀 재밌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많이 힘든가 봐요, 일이. 물론 좀 재미가 없는 알바는 아니에요. 근데 워낙 바쁘고 챙겨야 될 게 많다 보니까 잔일이 좀 많은 건가요? 네, 맞아요. 전 그래서 그때 한 달 알바를 했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4kg가 빠졌더라고요. 잠깐만 다이어트 하고 싶으면 방학을 이용해서 키즈 카페에서 알바를 해보는 시급은 것도. 얼마 받으셨어요? 저 그때 시급을 지금은 6,020원인가 그런데 그때 5,000 얼마 때였거든요. 그때 7,000원을 받았어요. 저는 그 마음이 이해가는 게 네. 제가 6살, 3살 두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 세상에 가장 힘든 일이 애 돌보는 게 네. 제가 키즈 카페 가잖아요. 저희 아버지니까 엄마니까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처음 본 누나한테 누나 하고 막 네. 따라다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건 되게 힘든 일이고 네. 우리 때 같은 경우는 시급이 높았던 게 시체 닦는 알바가요. 여기 한 번 닦으면 10만 원씩 줬거든요. 그 우리한테는 좀 힘들지만서도 어휴 네. 시체 한 구 닦고 그렇게 하면요 10만 원 받는데 그게 어디 하셨었어요? 네. 저 했었죠. 근데 제가 듣기로 그게 그냥 맨정신에 하기 정말 힘든 아르바이트이기 때문에 술을 어떻게- 먹고 들어가서 아니에요. 하는 그냥 경우도 사람이 누워 있어요. 조금 하얄 뿐이에요. 그럼
그런 얘기도 해요. 나 옛날에 나중에 개그맨 되려고 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안 웃어요. 무슨 얘기냐면 권영사 씨 너무 섬뜩해지는 일을 것 즐기라는 얘기죠. 어차피 내가 할 일인데. 저희가 오늘 여름 특집으로 이 대학생들의 신체 아니, 저희가 오늘 정말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름 특집으로 이 대학생들이 흥미있는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는데 갑자기 좀 섬뜩한 아니 얘기들이 나와서 깜짝 요즘에는요 놀랐어요. 의대생들이 알바 많이 해요. 실제로 그것도 알바. 비싸대요. 네. 네. 갑자기 머리가 띵해지는 것 같은데 근데 본인들이 생각하는 또 희망 시급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대학생들 희망하는 시급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저는 조금 희망이지만 시급 10,000원이 있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얼마나 힘든 아르바이트를 해야 할지 좀 걱정이네요. 성은 씨는요? 저는 물론 최저 시급이라도 잘 주셨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희망하는 금액을 생각하자면 현실적으로 한 7,000원 정도? 7,000원 정도? 네,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시급이 가장 높은 건요. 11,370원인 모델이 1위를 차지했다고 하고요. 설문조사 리서치 알바가 9,796원으로 2위를 차지를 했고요. 방문 학습지, 또 헤어, 피부 미용, 여행 가이드, 가사 육아 도우미, 과외, 교육기관 등 이 전문직에 가까운 아르바이트가 시급이 좀 높은 걸로 나왔는데요. 이 외에도 또 재미난 조사가 좀 있는데요. 평균 시급이 가장 높은 곳은요. 자, 잘 들으세요. 이곳으로 몰리셔야 합니다. 강서구라고 합니다. 강남이 아니에요? 네, 강서구가 가장 높았다고 하고요. 다음이 강남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순이라고 하고요. 아르바이트생의 영원한 숙제죠. 시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6,030원이거든요. 이제 최저 시급이 6,030원인데 제가 이제 그 지도하는 학생들한테 뭐 한 달 평균 이제 용돈은 이제 얼마 정도 쓰는지 이렇게 물어보면 네. 보통 이제 부모님들한테 한 30만 원 수준에서 좀 많이 받더라고요. 이제 받는데 문제는 뭐냐면 30만 원 가지고 통신비, 교통비, 그다음에 뭐 식비, 교재나 학원비 쓰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수준의 시급을 가지고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경비들을 충당하기는 제가 봤을 때 좀 어려운 측면들이 저는 있다고 네.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이것을 조금 대승적인 차원에서 시급을 좀 더 이제 올려 나가면 이것이 결국 우리 경기에 또 활력을 넣는데도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우리가 영국 같은 경우에는 최저 시급이 12,000원 하거든요.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한 8,000원, 9,000원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뭐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지금보다는 좀 더 큰 폭의 인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자, 대학생 여름방학 최고의 아르바이트 4위까지 알아봤고요. 3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위입니다. 짜잔. 카페, 식당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카페, 식당 아르바이트. 고객과 가장 가까이에서 서비스업 경험 쌓기에 강추. 어서 오세요. 네, 금방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손님을 편안하게 해주는 미소와 목소리만 있으면 오케이. 저는 식당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고기 뷔페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 주방이랑 홀을 통틀어서 알바생이 저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뷔페에서요. 네, 그래서 불판을 닦다가 손님이 나가면 테이블을 치워오고 또 다시 불판을 닦다가 또 테이블을 치워오고 이거의 반복이었는데 이렇게 열심히 사장님께서 부려먹고 초과 수당도 안 주셨던 아까 그 고깃집은 그쪽이구나. 네, 그래서 저는 왜 식당 아르바이트가 왜 최고의 아르바이트로 올라가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있어서일까요? 그건 맞아요. 혹시 네. 성은 씨가 생각할 때는 어떠세요? 저는 예전에 족발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 저는 서빙이 아니라 재밌는 게 그 족발집 앞에 나가면 굽는 거를 보여줬었어요, 직접. 그래서 제가 20살 때 첫 알바를 했었던 건데 목장갑을 끼고 한여름에 매운 족발을 이렇게 앞에서 구웠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식당 아르바이트에서는 그렇게 힘든 기억밖에 없었어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뭐 이런 카페 아르바이트 같은 것들은 남자분들한테는 하늘의 근데 별따기잖아요. 쉽지가 않은 게 제가 그래도 대학 1학년 때 88년도였으니까 그때 압구정동에 몽끌라뿌를 지금도 잊어먹지가 않아요. 그게 무슨 뭐 불어로 나의 왕자님이란 그런 뜻인가 뭐 그렇다고 하는데 네. 100평인데 엄청 컸어요. 네. 근데 저희는 아르바이트생이니까 이렇게 웨이터 옷 입고 했었거든요. 근데 항상 여자 손님들이 이렇게 오라고 해갖고 담배 좀 네. 사오라고 그러면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그때 사실은 참다가 물 달라면 이렇게 손가락도 넣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뭐냐면요. 뭐 홍대든 강남이든 잘 나가는 카페 알바예요. 줄을 서야 된다고 하는 게 왜냐면요. 이게 좋아야 된다고 합니다. 비주얼이요? 왜 비주얼이 좋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뭐 커피 프린스 2로 드라마도 보셨지만서도 네. 사실은
이 남학생들이 잘생긴 남학생들만 모델 같은 학생들을 뽑아야지. 네. 그래서 또 다른 여자 손님들이 커피를 많이 시켜 먹고 네. 손님들이 줄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게 연예인이 된 분들도 있는데요. 네. 걸그룹 전효정 씨, 배우 송지효 씨도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고요. 네. 또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정재 씨나 정우성 씨도 사실은 카페 아르바이트생인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기획자들이 카페 가서 탁 하면서 야야야야야야 제 캐스팅 이렇게 했었거든요. 물론 요즘은 다 그렇지는 않은데 근데 네. 가게 매출과 아주 상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요즘에요. 우리 박 대표님이나 저나 카페 알바를 원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바뀔 수도 있지만서도 우리는 식당에서 일해야 돼요. 주방에서 일해야 돼요. 근데. 사실 근데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도 외모를 좀 많이 보는지 아르바이트에 좀 채용이 되려면 어떤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근데 이게 업종에 따라서 틀린 겁니다. 이제 네. 제가 이제 호텔에 있을 때 아르바이트생 뽑을 때에는 당연히 좀 외모나 체력, 책임감 이런 걸 좀 많이 서비스 봤거든요. 업종이라는 그렇죠. 얘기죠. 예. 그냥 그런 경험이 있었던 친구들도 우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제가 일반 사무직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업무 같은 그 OA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활용 부분들을 네. 좀 많이 좀 보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야인지에 따라 가지고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아르바이트 구직자 10명 중에 8명이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마땅한 알바 자리가 없고 그리고 내가 하려는 알바가 인기가 너무 많아서 경쟁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나이 때문이라고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뭐 아르바이트 자리 좀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아닌가 봐요. 아르바이트를 쉽게 구할 수 없다는 게요. 뭐 워낙 요즘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아르바이트 시장으로 굉장히 몰린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만 계속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도 많은데 그런 쪽을 또 프리터족이라고 하고요. 네. 또 돈벌이나 출세에 관심 없는 20대를 그런 달관 세대라고 합니다. 많이 네.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구직 단연자도 47만 4천여 명으로 앞으로 무업 사회, 그러니까 직업이 없고 아르바이트만 하는 사회가 또 우려되는다고 전문가들이 많이 또 지적을 했고요. 네. 또 아르바이트만 두세 개 하는 프리터족에 대해서 근데 사실은 또 이게 한 개만 해서 안 되니까 네. 직장처럼 그래도 월 150 이상은 되려면 그래 두 개씩 하는 거거든요. 네. 이런 혹시 프리터족 주위에 있으세요? 없으세요? 어떠세요? 아니요, 제 주위에는 뭐 딱히 없는데 근데 이게 당장 뭐 하루하루 먹고 사는 데는 20대니까 가능할지 몰라도 안정적이지도 않고 내 미래 계획을 세울 수도 없으니까 그렇죠. 이건 좀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그쵸. 생각해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전반적인 이제 그 아르바이트 일자리 자체도 많이 이제 줄어드는 상황이고 뭐 최근에 보면 관공서 아르바이트 자리 같은 경우는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할 정도로 뭐 20, 30대 1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르바이트 시장은 대학생들만 가는 게 아니고 취준생들도 가고 이제 경력 단절 여성분들도 가고 은퇴하신 분들 나이 많은 분들 예, 그런 분들도 가다 네. 보니까 이 대학생들의 설착이 더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측면들도 이 아르바이트 일자리 구하기 힘들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르바이트 구인 업주들도 가급적이면 경력이 있거나 경험 있는 사람들 선호하다 보니까 경험이 없는 대학생들이 일자리를 얻기가 더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현재 청년 실업률이 12%까지 치솟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 구직을 포기하는 경우가 실제로 좀 많은 편인가요, 대표님? 예, 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어떤 그런 실업률, 그런 네. 구직 단념자라고 하죠. 네. 비경제활동, 구직 단념자까지 포함하면 네. 체감 실업률은 한 34%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이 학교를 졸업하고 뭐 공무원 시험을 공부하거나 무슨 자격증을 공부하거나 네. 이제 뭐 어디에 이제 공부한다는 명목으로 적극적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분들, 오히려 구직을 포기한 분들 이런 분들이 상당수 네. 이제 존재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름철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최고 아르바이트 지금 3위까지 한번 알아보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자, 반대로 여름철 최악의 알바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에서 알바생 1,340명을 대상으로 여름철 최악의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악의 아르바이트. 아무래도 여름철 최악이니까 당연히 밖에서 하는 일이 좀 있지 않을까요? 뭐 네. 야외 주차장이라던가 이런. 네. 생각만 해도 저는 네. 밖에서 하는 전단지 알바. 이게 사실 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나한테 배정된 수량을 모두 다 끝내야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권영찬 씨 생각하실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여름철에 이 무더위에 네. 또 최근에 그 미세먼지가 안 좋다고 했는데 그 불 앞에서 숯불고 이거면서 이거 먹는다고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폐에. 네. 그러니까 그런 알바는 좀 돈을 많이 줄 것 같은데 이열치열이 아니라 온몸이 땀 흘러져 있고 와! 생각만 해도 그냥 네,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최악의 아르바이트 5위는요.
아까 말씀하셨던 고깃집 숯불갈비 알바가 8.2%가 힘들다니까요. 나왔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열치열 여름에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될 아르바이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남들이 기피하는 일을 해야 살아남는다는 말이 또 있잖아요. 돈을 많이 벌고 쉬운 일은 또 서로 하려고 하니까 그만큼 자리가 없는 거일 수도 있고요. 또 아르바이트뿐만이 아니라 사실 직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돈을 좀 많이 주고 좀 힘든 일이 나을지 아니면 돈을 좀 적게 줘도 좀 덜 힘든 일이 좋을까요? 저는 일단 목표를 세워야 될 것 같아요. 힘든 일을 할 때 그만큼 이제 돈은 많이 주겠지만서도 내가 몸이 축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또 내가 공부와 병행하는 걸 못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뭐냐? 혹시 내가 극기 상황에 한번 접어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이거를 위기를 관리하고 네.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과연 내가 참을 수 있을까? 저는 그러면 숯불고기 알바나 뭐 주차장 알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내가 좀 더 내 일과 왜냐면은 힘든 일일수록 돈을 많이 주는데 내 일과 연관이 없는 아르바이트가 많습니다. 그런데 네. 돈은 좀 적더라도 뭐 일을 설렁설렁해가 아니라 내가 미래에 좀 더 꿈을 꾼다라면은 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네. 좀 알바 시급이 적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원할 수 있는 일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권영찬 씨는 어쨌든 본인한테 꼭 도움이 되는 아르바이트를 선택하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네. 만약에 고기를 구워서 만약에 돈을 많이 받는다. 근데 내가 이런 극한 상황을 한번 겪어보고 싶다. 저는 도전해보자라고 생각해요. 네,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학생의 본업이 이제 학업이잖아요. 이제 네. 학업에 어떤 충실한 게 기본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이제 아르바이트 자기가 생계를 유지하거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학생분도 분명히 존재를 하겠지만 네. 대체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어떤 자기 용돈 정도를 마련하거나 앞으로 내가 직업을 구할 때 있어서 도움을 얻기 위해서 관련 경험을 네. 쌓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어떤 그런 직무 연관성이나 이제 돈을 떠나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좀 아르바이트 초점을 맞추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여름철 최악의 아르바이트 4위는요. 15.2%를 차지한 빌딩 외벽 청소 알바입니다. 사실 이 상상만 해도 굉장히 아찔한 극한 알바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워낙에 위험한 일이다 보니까 하루 시급이 일당이 25만 원 정도로 꽤 높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시켜도 못할 직업인데 이런 걸 하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대단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3위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3위는요. 택배 상하차 알바입니다. 17.9%가 대답을 했는데 이거 허리 끊어집니다. 네. 근데 이 10시간 정도 야근 근무에 하루 일당이 10만 원 정도라고 하니까 쉬는 시간이 없이 계속 반복적인 작업을 해야 되고 또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치게 되면 뭔가 법적으로도 보상받기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르바이트를 할 때 또 법적으로 뭔가 보상받을 준비를 할 것들도 있나요? 일단은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하실 때 여러분들 이제 그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이제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셔야 되는 건데 많은 학생들이 이제 근로계약서를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네. 근로계약서는 두 분을 작성해서 한 분은 사업주가 갖고 한 분은 그 아르바이트 학생한테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근로계약서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냐면 일단 임금에 대한 부분과 근로시간에 대한 부분과 휴일에 대한 부분들 이런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다 포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반드시 좀 챙겨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특히나 이 네. 시급에 대한 부분, 최저 시급을 넘는지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챙겨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가 이 근무 자체도 오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녁 10시부터 다음 날까지 야간 근무를 할 경우에는 1.5배 할증 임금이 네. 주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챙겨봐야 되고 최소 하루에 3시간에서 주 15시간을 일을 하게 되면 주휴 수당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반드시 챙겨봐야 되고 아르바이트 중에 뭔가 사고가 났으면 그에 대한 이 보상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이게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도 4대 보험을 이제 가입을 하게끔 돼 있어요. 이제 아르바이트도요? 그게 이제 근무 일수가 며칠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며칠 이상 이제 지나게 되면 장기금 그렇죠. 아르바이트를 하게 될 경우에. 그렇게 되면 이제 4대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산재 보험의 적용을 이제 또 네.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도 이제 확인해 봐야 된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된다는 건 저는 잘 몰랐던 부분인데 사실 보통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잘 쓰지 또 않는 사장님들이 경우가 잘 안 많잖아요. 쓰려고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분들은요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부당 대우를 받잖아요. 그리고 혹시 또 성추행 같은 걸 받으면요 그냥 있으면 안 되고 네. 고용노동부나 기관에 신고해서 여러분의 권리를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지 희생당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꼭 네. 권리를 찾으십시오. 네. 네, 계속해서 2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최악의 아르바이트 2위는요.
주차요원 알바라고 19.5%가 답을 했네요. 아까도 말씀하셨었는데 아무래도 이 땡볕 아래서 이 햇빛 받으면서 여름에 일하려면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거기다가 매연도 심하니까 학생들이 생각할 때는 힘들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이 여름철 최악의 아르바이트 1위는요. 바로 이 인형탈 알바라고 30.3%가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여름에는 좀 피하고 싶긴 할 것 같아요. 어떤가요, 학생분들? 네, 저는 특히 그 1위 인형탈 알바에 좀 공감을 네. 하는데 그 밖에서 봤을 때는 너무너무 귀여운 귀엽고. 탈을 입고 막 아기들하고 놀고 있으니까 되게 예뻐 보이는데 네. 정말 안에 있는 사람은 땀에 이렇게 절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예전에 동네에서 그 인형탈 알바 하시는 분이 얼굴 탈을 벗어서 옆에 이렇게 끼시고 화단에 앉아가지고 넋이 나간 표정으로 멍하고 앉아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아, 저건 사람이 할 게 못 되는구나 싶었죠. 네. 지금까지 대학생들이 기피하는 여름철 최악의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이걸 좀 종합해 보면 이게 앞으로 이 직업을 구할 때 심리와도 좀 연결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대표님?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실제로 제 경험에 비추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저도 이제 그 인사 업무를 이제 목표로 두고 이제 이제 취업을 준비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왜 인사 업무를 선택했냐 하면은 제가 과거에 했었던 경험들을 좀 유추해 봤을 때, 아, 제가 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걸 좋아하고, 네. 사람들과 이제 좀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안에서 이제 사무적인 일만 하기보다는 이제 뭐 밖에서 이제 대외적인 이제 일도 하는 것들을 좀 선호하는 측면들이 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약간 이제 꼼꼼하기보다는 좀 활동적인 이런 일들이 좀 맞겠다라는 것을 제가 대학 생활에 했었던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제 성향을 좀 찾은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측면들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직무가 저는 인사 직무라고 생각해서 인사 직무에 초점을 맞춰서 사실 취업 준비를 했었고 인사 업무로 이제 일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도 여러분들이 하는 활동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여기에 정말 적성이 있는지 어떤 부분에 내가 몰랐던 적성은 또 어디에 네. 어떤 게 있었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거. 그것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회생활을 성공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고 좀 생각을 하시면 아르바이트 하는 것이 조금 더 즐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어서 차트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여름방학 최고의 아르바이트 2위는요? 2위입니다. 짜잔. 관공서 아르바이트. 네. 공무원 취업은 별따기지만 근처라도 가보자. 신의 알바라 불리는 관공서 아르바이트. 쾌적한 근무 환경, 게다가 칼퇴근까지 보장되어 있는 꿀알바라는데 공무원 생활을 간접 경험해보고 싶다면 관공서 아르바이트를 지원하라. 최근에 이제 공무원을 선호하는 현상과 연관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아무래도 요즘 공무원을 선호하는 이제 그 취준생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전에 이제 공무원의 업무들을 미리 경험해보자는 그런 이제 측면에서 관공서 아르바이트를 이제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관공서에서 하는 아르바이트들이 대체로 보면 업무 강도가 그다지 세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이제 또 아까 뭐 여러 가지 얘기하셨지만 이제 근무 환경이 좋고, 그다음에 그 칼퇴근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데 이제 뭐 우리 그 아르바이트 하면은 이제 일이 있으면 사실 뭐 초과 근무를 해도 이제 그 초과 근무 수당도 안 주고 일을 시키는 경우도 사실 네. 많이 있고 한데,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4대 보험 가입도 되고 칼퇴근도 가능하고 이런 측면들이 학생들에게 좀 선호되는 그런 이제 선호되는 그런 이제 면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관공서 아르바이트가 나중에 일반 그 사기업에 지원할 때는 그다지 도움은 되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이런 식당이나 커피숍 같은 경우에는 업무 시간이 좀 끝났어도 손님이 있으면 나갈 때까지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 사장님한테 시급 더 주세요라고 얘기하기도 좀 애매한 경우들도 있는데 네. 이런 관공서는 말씀하신 대로 칼퇴근이 가능하니까 좀 더 편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이 대학생들 사이에서 관공서가 신의 알바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어떻게 뭐 주변에서도 좀 친구들이 관공서 알바 많이 하고 있나요? 네, 제 주변에도 관공서 아르바이트라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관공서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방학 동안만 딱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이제 대학생들이 개강을 하고 나면 아르바이트를 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그걸 또 사장님한테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데 관공서 아르바이트는 기간이 애초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죠. 네. 사실 근데 뭐 이런 인기 아르바이트 뭐 경쟁이 워낙에 만만치 않아요. 치열하잖아요. 그래서 경쟁이 치열해서 뭐 네. 하기도 전에 몇 번 떨어졌다면요, 이거 매일 쭉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방학을 그냥 보내시는 것보다는 네. 이런 거 어떨까요? 제가 좀 찾아왔는데요. 첫 번째가 펜션 아르바이트입니다. 여름 성수기에 많이 모집한다고 했는데 아르바이트 치고는 수입이 좀 좋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네. 영어 캠프 교사 및 스텝입니다. 방학 때 이 청소년 캠프가 많이 있다 보니까 대학생들도 스텝으로 참여해서 또 뭐 영어 관련 전공자나 아니면 네. 요즘에 또 요즘 대학생들은 영어를 기본적으로 다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거 좀 짭짤하다고 하니까 상위
1%의 고급 아르바이트 이 페이가요 돈이 짭짤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 외국어 학원의 지친 수강생 에너지 주기, 또 인터넷 강의 촬영, 방 청객 알바 등도 네. 방 청객 알바들도 시급 2만 원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또 중간에 소개하는 좀 뗍니다. 네. 한 18,000원, 15,000원이니까 요것도 한번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보면서 또 방송의 PD나 작가가 되시는 분들은 요것도 괜찮은 거거든요. 네. 이런 꿀 알바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괜찮겠죠? 요거? 그럼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대학생들이 할 수 있는 특권 중에 하나가 이제 다양한 아르바이트 경험이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지도했었던 그 학생 중에 한 명 기억에 남는 학생이 뭐냐면은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용주점에서 약간 이제 호객행위를 하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나중에 그 친구가 결국 어디에 입사했냐면 통신사 영업 쪽에 이제 지원을 해서 이제 입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친구한테 지도를 하면서 그런 경험을 네. 적극적으로 어필해라. 살아있는 경험. 그렇죠. 예. 그건 정말 많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한테 네. 실제로 이제 소통하는 능력들을 네가 키운 거기 때문에 네가 영업 직무를 수행하는데도 상당한 강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친구는 그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용돈도 많이 이제 벌 수가 있었고 네. 취업도 잘 할 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너무 이게 좀 협소하게 틀에 갇혀서 생각하기보다는 좀 더 크게 다양하게 좀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서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한번 경험해보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우리 선배들이 이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는 꼭 해봐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성은 씨나 또 서희 씨 아르바이트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는 편인가요? 네, 요새는 알바도 스펙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선배들이 항상 하는 말이 다양한 경험이 없으면은 나중에 네. 자기소개서 쓸 때 쓸 말이 없다고. 그러니까 좀 학교 생활 외적으로 네가 알아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게 필요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네, 성은 씨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사회 구성원이 되면 인맥이 굉장히 중요해진다고 하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면 정말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을 친구로 둘 수 있어서 그게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보다는 본인의 이 도움이 되는 것들을 생각해서라도 대학 시절의 아르바이트는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현대인의 30% 정도가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를 하고 있는 이 프리터족 이라는 조사가 있었잖아요. 20대, 30대는 이 비자발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프리터족 생활을 하는 경우가 좀 많았고요. 40대에서는 스스로 원해서 프리터족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조직에 얽매이기 싫고 또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프리터족으로 살고 있다라는 답변이 좀 많았다고 합니다. 경제활동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40대의 프리터족, 이건 좀 직장을 포기한다라는 게 더 심각한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정말 이런 경우가 좀 많은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일본에서는 흔히들 나타날 수도 있고요. 어찌 보면은 의욕 상실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꿈을 포기할 수도 있는 건데 보통 한 1년에 한 반만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입이 많지 않습니다. 한 100만 원에서 한 134만 원 요 안팎에 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큰 계획을 못 세워요. 그리고 사실은 그분도 이제 주연의 삶을 꿈꿨을 텐데 주연이기보다는 좀 뭐랄까 이렇게 주변의 변두리에 머무르는 사람으로 남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좀 뭔가 사회적인 보장제도가 잘 된다면 이런 분들한테도 저는 동기부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 좀 동기부여해서 좀 이제 좀 끌어올리고 견인하는 게 또 우리 직업 방송의 또 힘이고 네. 나라 힘이 아닌가 또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런 40대에도 직장 생활을 포기하는 프리터족 어떻게 네. 보시나요, 대표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현상과 굉장히 맞물려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요즘 이제 보면은 결혼하는 연령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연령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비혼족들이 많이 이제 증가한다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결혼을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된다는 거죠. 네. 결혼에 대한 비용들, 특히나 뭐 주택을 구입해야 되는 비용이라든가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비용들 이런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결혼을 포기하는 그런 이제 세대들이 많이 증가하는 측면들이 40대 프리터족 증가와 좀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최근에 40대 이혼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40대 이혼 사유를 보면 대체로 네. 보면 경제적 이유 때문에 그만둔다, 이혼을 한다라는 얘기들 요즘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적 이유로 이혼을 했었던 분들이 일정 부분은 저는 이제 그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프리터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제 상황들도 많이 좀 생긴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회가 너무나 좀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결국은 많은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이 결혼을 포기하고 그다음에 이 프리터적으로 이제 그 미래를 포기하는 이런 사람들의 어떤 증가를 갖고 오고 있다라는 것 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 개인들의 어떤 가치관의 변화 이제
어떤 자기를 좀 더 중요시하는 자기의 어떤 자아를 실현하고 자기의 어떤 자존감을 높이는 이런 어떤 개인의 어떤 자기의 어떤 자아를 중요시하는 이런 가치관의 전환들도 일정 부분 영향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알바비가 등록금 마련에도 좀 도움이 되는 편인가요? 알바비로 등록금을 하는 거는 조금 많이 허무맹랑한 소리 같아요. 지금 시급도 그렇고 그 정도로 아르바이트에 시간을 쏟게 되면은 학업에 지장이 가기 때문에 그건 좀 비현실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네. 평균 그 방학이 2달에서 3달 정도인데 3달 동안 시급이 정말 센 알바를 한다 해도 한 학기 등록금을 마련하지는 절대 못하고요. 그리고 학기 중에 내내 하게 되면 등록금을 마련할지 아니면 장학금을 선택할지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이기 때문에 저는 딱히 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그럴 않아요. 수도 있겠네요. 저는 좀 네. 복합적인 얘기를 한다면요. 여러분들이 그 학업 성적을 본다는 건요. 많은 네. 인사 전문가들이 성적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학교를 제대로 다녔냐 안 다녔냐를 학점 관리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전체 장학금은 사실은 그 한 두세 명밖에 안 주는데 반액 장학금은요. 한 상위 10% 안에 들면 줍니다. 그래서 좀 학점 관리도 하면서 반액 장학금을 받고 또 그 나머지는 요즘에 뭐 그 다양한 무슨 또 예를 들어서 지역 향후에서 주는 장학금도 있고 다양하고 있으니까 네. 그 조금은 대신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도 좀 해보면서 사회적인 경험을 쓰면은 그만큼 제가 항상 우리 강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남들이 100만 원을 주는 거는요. 1000만 원짜리 네. 강연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이 좀 힘들더라도 한 70만 원 벌었다, 60만 원 벌었다 하면은 좀 더 도전하는 의미 그리고 여러분 학업 네. 성적까지 챙겨서 반액 장학금 정도는 타야지 나중에 취업하기도 쉽다는 얘기죠.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제가 또 궁금한 게 취업 준비와 알바 중에 선택을 하라고 하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취업 준비를 선택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알바와 취업 준비를 병행한다는 게 부모님께 손 벌리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둘 다 이렇게 챙긴답시고 애매하게 어느 하나도 건지지 못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은 조금 부모님께 손을 벌리더라도 빨리 자리 잡아서 효도하는 게 더 큰 효도이지 않을까 네. 싶어요. 성은 씨는요? 저는 아르바이트를 선택하고 싶은데요. 아르바이트는 이게 사회에 나가기 전에 뭐 미리 경험을 하는 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 경력이 될 수도 있고 사회 경험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은 알바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네. 만약에 대표님 시간을 되돌린다면 취업 준비와 알바 중에 어떤 쪽으로 선택을 하시겠어요? 그것도 이제 그 정말 내가 어떤 시기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리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데 정말 이제 졸업을 하거나 졸업에 임박한 시기는 네. 아무래도 취업 준비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조금 더 이제 여유가 있는 시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 3학년이나 4학년 1학기 정도 시기에는 뭐 충분히 이제 알바를 병행하면서 한번 이제 그 사회 경험을 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대학생 여름방학 최고의 아르바이트 베스트 5 2위까지 알아봤는데요. 자, 1위 어떤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저도 이거에 도전해봐야 텐데 과연 네. 뭘까요? 직무 관련 아르바이트. 네. 취준생들 이것저것 다양한 알바 경험 NO! 내가 지원하는 직무 분야를 공략하라. 각 기업에서도 직무 관련 아르바이트 지원자를 선호한다는데 돈만 버는 단순한 아르바이트는 이제 그만. 나한테 필요한 경험과 직무 역량을 키워보자. 사실 뭐 취업하려는 이 직장과 그 직종과 유사한 아르바이트 경력을 쌓으면 나중에 취업할 때도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이런 아르바이트 경험 취업할 때 좀 도움이 많이 되는 편인가요? 그럼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으면 공기업은 이제 NCS 기반의 입사 지원서라고 해서 내가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된 경험이나 경력을 기술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관련한 경험이나 경력이 없으면 굉장히 좀 불리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아르바이트, 직무 관련 아르바이트라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고 제가 전에 이제 다른 이제 그 우리가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했었지만 최근에 사기업에서도 직무와 관련해서 당신이 어떤 준비를 했습니까? 이런 항목들이 많아요. 그럼 이제 내가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해서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으면 네. 자기소개서가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네. 측면에서 이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선택하실 때에도 특히 취업에 좀 임박한 상황에서는 직무 관련한 아르바이트들을
한번 고려해보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저도 아르바이트 경험이 많진 않고 저는 이제 대학생 때 커피숍 아르바이트를 한 달 정도 해봤던 경험이 있고 제가 이제 관공부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전공에 좀 도움이 될까 해서 그 마케팅 쪽의 회사에 잠깐 아르바이트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짧게 했기 때문에 큰 경력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뭔가 내공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다 하는 것보다는 좀 선택과 집중이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실제로 좀 기업에서도 이렇게 직무 관련 아르바이트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할지 또 관련한 조사를 가지고 계신다면서요? 맞습니다. 올 9월 하반기 공시에 도전하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라면요.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내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업체 인사 담당자들은요. 한결같이 실무 관련 아르바이트와 사회 경험을 쌓으라고 말합니다. 최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기업 인사 담당자 1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요. 취준생이 여름방학에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요. 네. 무려 38.9%는 실무 관련 아르바이트와 사회 경험을 해볼 것을 추천했고요. 이어서요. 기업 인턴십 20%입니다. 네. 이론보다 실무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어학 14.7%, 자격증 취득 12.6%를 추천했습니다. 그러니까 어학 성적 올리고 스펙 쌓는 것보다는 취업 직무와 연관된 아르바이트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그렇네요. 거죠. 혹시 네. 두 분은 어떤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으세요, 취업에? 저는 지금 이제 서비스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쪽 관련한 부분을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웨딩도 했었고, 뭐 돌잔치에서도 일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극장에서 조금 오래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일부러 좀 이쪽을 찾는 게 고객과의 접점에서 여기서만 배울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도 굉장히 많고, 네. 그래서 더 서비스에 대해서 공부를 따로 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제 길을 더 확고히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성우 씨는요? 저는 아르바이트가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번에 여름방학 동안 지원했던 인턴이 다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나 인턴이나 솔직히 말하면 한 끗 차이인데 아르바이트로 인턴 경험을 좀 대신해서 한다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한 가지 좀 팁을 드린다면요. 이게 사실은 내가 어떤 아르바이트 했냐보다는 분석과 포장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서 알바를 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내가 마케팅 뭐 자재팀이나 그런 거 일할 때 나는 사실은 자재를 구매하는 거에서부터 이게 어떻게 유통이 되고 어떤 제품이 많이 팔리는지를 알기 위해서 모 편의점에서 일을 했는데 내가 분석을 해봤다. 고객들이 몇 %가 뭘 사갖고 그런 것처럼 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극장에서 아르바이트 했단 말이에요. 마케팅과 연관되면은 나는 사실은 어떤 극장에서 일을 했는데 단순한 게 아니라 20대층이 몇 %가 왔고 30대층이 몇 %가 왔고 특히 40대 이렇게 해서 마케팅적으로 분석을 잘 해놓잖아요. 그럼 네. 틈틈이 계산해 놓잖아요. 이거는 작은 손 업무이다 보면 기업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 왜냐하면 똑같은 아르바이트 보는 시각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좀 네.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사실 여름에 이렇게 뜨겁고 힘들 때 남들 다 놀러 갈 때 그래도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아르바이트하고 또 월급 딱 받으면 기분 정말 좋잖아요. 사실 저희 때만 해도 요즘은 좀 계좌이체를 많이 하지만 통장이 아니라 이 봉투에 현금으로 딱 넣어서 주는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그럴 때 기분이 굉장히 좋았는데 보통 아르바이트비 받으면 어떻게 사용하세요? 저는 아까 여행을 좀 많이 다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한테 금수저 느낌이 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부모님께 용돈을 받으면서 생활하기 때문에 네. 여행만큼은 좀 내가 벌어서 다니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갈 여행도 제가 지금 열심히 돈을 벌고 있어요.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얼굴이 있어 보이는 집안이에요. 크게 될지어다. 서희 씨 여행에 그냥 제가 숟가락 하나만 얹어서 가는 생각이 드네요. 네. 같이 한번 갔다 오세요. 네. 어떻게 캐리어에 너무 좋아하시네요. 네, 성우 씨 아르바이트비 받으면 어떻게 사용하세요? 저는 보통 그냥 뭐 먹고 쓰고 이런 데 쓰는데 첫 월급 받았을 때 제가 그 원래 관례라고 하길래 양가 할머니 할아버지랑 저희 부모님한테 빨간 내복을 선물로 드렸었거든요. 예, 그게 생각나네요. 네, 사실 저도 예전에 그 처음으로 커피숍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부모님께 그 봉투를 그대로 갖다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아직도 그 봉투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아르바이트 봉투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 마지막으로 방학에도 열심히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당부 말씀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 호프집이나 술집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적극 추천합니다. 중요한 거는요. 술집 아르바이트가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만약에 서비스 업종에 있어야 될 분이에요. 근데 술 취할 분이 이렇게 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네. 이게 맞았구나.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크나큰 지식을 하나 얻어간 거니까 한번
중요한 거는 히어랜 나옵니다. 여기에 있는 내가, 지금에 있는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얻어가는지 여러분한테 달려 있습니다. 네, 조그만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어떤 가치관과 또 마인드 그리고 얼마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 아르바이트가 굉장히 큰 일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또 당부의 말씀 네,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 길든 짧든 하실 때 항상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시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성장에 큰 밑거름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좀 힘들더라도 참고 열심히 하시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성장에 좋은 그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화이팅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한 소감 성은 씨, 서희 씨 어떠셨어요? 일단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얘기할 게 너무 많아서 너무 네. 재밌었고 앞으로 조금 더 다양한 경험을 위해서 또 다른 서비스직에 도전해 볼 예정이에요. 좋은 생각입니다. 네, 성은 씨는요? 저는 아르바이트를 돈만 버는 일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순기능이 이렇게 많다는 걸 알아서 좋았습니다. 네. 자, 랭킹쇼 자비클릭 공식 질문입니다. 내 인생의 아르바이트란? 저는 어른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네. 서희 씨에게 아르바이트란? 천직입니다. 천직. 네. 권영찬 씨에게 아르바이트란? 제 삶의 동반자입니다. 안 해본 적이 없었어요. 네. 대표님에게 아르바이트란? 저도 뭐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지금 어떤 제 성장의 미끄럼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본 최고의 게임 회사인 닌텐도의 CEO 이와타 사토루는요, 일본의 스티브 잡스로 불리우는데요. 그의 업적보다 더 회자가 되는 건 바로 이 이와타 사장이 닌텐도 하청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이 굴제기업 CEO가 바로 됐다는 그런 점입니다. 그 비결이요, 평소에 어떠한 어려운 요구라도 안 된다고 말하지 말라라고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요. 아르바이트생인 그에게 이 회사가 여러 가지 요구를 좀 많이 했었고 그는 불만 없이 그걸 수행을 하느라 더 노력을 해서 지금 오늘의 그 자리까지 올라가게 됐다고 합니다. 일은 변함이 없는데 일이 좋고 나쁘고는 마음먹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랭킹쇼 자비클리 못 보신 분들은요, 유튜브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